이번 시간에는 2023년 관세사 기출문제를 풀이할 텐데 전부 다 40문제 다 풀이를 할 거고요. 그래서 2020 제가 3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22년이라 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말한 것이고 어쨌든 2023년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치매도 아닌데 왜 그런 거냐? 당연히 저를 당연히 보셨죠. 다 보셨고 이제 우리가 2023년부터 25년까지 기출문제를 쭉 제가 풀이를 할 건데 그 이유는 2022년까지는 우리 체계 문제풀이 체계 다 반영이 돼 있는데 23년부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3년부터 반영해서 제가 추가로 다 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체계 있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 거의 기출문제 80% 이상은 다 반영했고 겹치는 문제 쓸모없는 문제를 빼고 다 반영했다. 23년부터 쭉 풀이할 텐데 41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본다면은요, 재무 얘기는 쉽게 나왔고요, 원가 얘기는 매우 어렵게 나왔다. 2022년까지 그렇지 않는데 2023년부터의 기출문제 보면은 원가 얘기가 좀 어렵게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수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재무 얘기를 빡시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가 관리는 시간이 없으면 쉬운 문제만 골라서 몇 문제만 풀고 총치는 거죠. 어차피 재무 얘기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최근 추세가 그렇다. 바로 보겠습니다. (41번) 질적 특성을 잘 찾아봐라 이거죠.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 둘 모두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목적 적합성의 뜻이겠죠. 우리가 목표 아니에요. 목표. 목예확주, 표 완주고,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의 충실성, 이것이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 거기 하부 속성이 이렇게 세 가지씩 있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은 이 정보를 이용할 때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속성이 목적 적합성의 뜻이 되겠죠. 답 잡는 건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하부 속성은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죠. 여기 되잖아.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런 가치가 있으면은 우리가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된다라는 것이고, 중은 이제 중요성, 중요한 정보를 기재하면은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된다. 그 다음에 완전한 서술, 중립적인 서술, 오류 없는 서술, 이런 것이 표현의 중성이 되겠죠. 완전하게 서술해라, 중립적, 객관적으로 서술해라, 오류 없이 서술해라. 그래야 표현의 충성이 충족이 된다. 됐죠? 42번 갑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측정 기준은 무엇이냐?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공정가치라고 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공정가치는 결국 시장에서의 형성된 가치 아닙니까? 자산 팔았을 때 가치, 부채를 갚았을 때 가치. 시장, 우리 회사가 판단한 가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 가치다. 한번 볼까요?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참여자 관점을 반영한다. 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면 그 최선의 행동을 다한다는 것은 자산은 비싸게 판다, 부채는 싸게 갚는다.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겠죠. 하여튼 최선의 행동을 다해서 측정한다. 시장에서 측정한 가치인데 최선의 행동을 다해서 측정한 가치다라는 것이고, 공정가치죠. 이거는 자산 사용 시의 가치가 되는 거고, 이것은 부채를 이행할 때 가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자산 최초 취득가, 취득원가의 가치 같은 말이죠. 자산을 지금 동일한 자산 구입하면 얼마냐? 그것이 현행 원가가 되겠죠. 물론 다 자산 측면, 부채 측면이 다 있습니다만 제가 자산 측면 위주로 좀 설명드린 것이고, 이건 자산 사용 시 가치, 부채 이행 시 가치고, 자산에서만 등장하고 부채에서만 등장하고, 이건 자산 부채 다 있는데 자산에서는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 같은 말이고, 지금 동일한 자산 구입하면 얼마냐? 그것이 현행 원가 또는 현행 대체원가 되겠죠. 예, 공정가치고요. 43번 갑시다. 우리가 수익 쪽에서는 기간에 거쳐서 수행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시점에 수행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 중에서 기간에 거쳐 수행 업무 이행하는 것은 사실 용역인 것이고, 한 시점에 수행 업무를 이행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재화가 되겠죠.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은 진행 기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진행 기준 쓰는 것은 뭐냐? 사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1번밖에 없죠. 수행하는 대로 기업에 수행하는 효익이 혜택이죠.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데서
요것은 뭐 강의 용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요건 해설을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있고요, 기준서에도 있는 첫 줄 보시면 해설.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충족하면은 한 줄 밑에 기간을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양가로 1, 2, 3은 용역은 진행 기준 쓴다 라는 그런 얘기겠죠. 양가를 1번 있는 것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강의 용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혜택을 얻고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해설 보고 있죠. 두 번째, 기업이 수행해서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진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자산 가치를 높인다.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뭐 임가공, 용역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임가공, 용역 대신 가공해준다. 우리가 뭐 물품 맡긴 거지. 야, 이거 지금 가공해줘 라고 맡기고 저놈이 대신 가공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나한테 재고를 줄 텐데, 뭐 당연히 내가 맡긴 자산이기 때문에 저놈은 뭐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남이 준 재화를 갖다가 가공해서 다시 던져주는 거니까 당연히 용역이겠죠. 임가공, 용역이라고.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고객 자산인 건데 내가 대신 만들어서 가치를 높여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이 수행해서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는 대체 용도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 해서,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도급공사를 얘기했었죠. 도급공사. 우리가 건설공사 계약 그쪽 얘기죠. 시공사고 우리는 시행사, 발주처겠죠. 발주처가 시공사한테 대신 일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뭐야? 남의 일을 대신해주고 돈 받고, 그것이 뭐 용역 서비스지 뭐.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만들었는데 우리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도급공사, 건설 용역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런 거는 다 용역인 거고, 이런 거 다 뭡니까? 재화. 뭐 그것은 어느 한 시점에 수행을 이행하는 사실상 재화 케이스다. 내가 물건 팔았어. 그럼 고객이 자산을 인수한 것이죠. 자기 거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인수가 되겠죠. 고객 지가 샀으니까 법적 소유권이 당연히 있겠지. 자산 소유에 따라서 유의적 유형과 보상,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권이 고객한테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지가 내가 팔았으니까 고객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당연히 여기 내 재화인데 내가 저놈한테 던져줬잖아요. 재화를 이전한 것이지. 이것은 어느 한 시점에 수행하고 이행하는 그런 케이스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보상 원가, 스탁 옵션인 것이죠. 이것은 밑에다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탁 옵션은 이렇게 설명했었죠. 일단 질문이 2년도의 주식 보상 비용인 것이고요. X 1년도, X 2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 가능 수량, 여기가 핵심이고, 단위당 스탁 옵션의 공정 가치, 이거 가지고 주식 보상 비용 계산하고, 이제 주식 보상 원가 계산하고, 그러니까 보상 원가라 쓰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두 줄 더 있죠. 누적 주식 보상 비용, 캐스천역이죠. 일반적인 캐스천역이 아닙니까? 단기 주식 보상 비용, 여기가 이것도 캐스천이잖아. 이런 식의 포맷으로 제가 다 설명드렸죠. X년초 종업원 100명한테 보통 이제 주식 선택권이나 스탁 옵션 줬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주식을 줬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문제 형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는 난이도가 뭐 중상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전체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뭐 다 쉬운 건 아니겠죠. 그 와중에도 뭐 어려운 것도 몇 문제 있을 텐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득 기간 동안에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X년초에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 1,000원이다. 여기 1,000원. 보통 여기가 스탁 옵션 공정가치인데 여기는 주식을 줬기 때문에 주식의 공정가치 나온 것이고, 뭐 3년 동안 배당 없다. 그다음 또 부여한 주식은 누적 연평균 성장, 영업이익 성장률이 20% 이상이 되면은 2년 만에 뭐 가득이 되고 15% 이상이 되면은 3년 만에 가득된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해보자. 우리가 실제 태산이란가 앞으로 태산할 인원들 이걸 고려해야 행사 가능 수량이 체크가 되겠지. 그래서 보시면은 100명한테 주식을 줬고 지금까지 8명 퇴사했으니까 행사 못할 것이고 앞으로 6명 더 행사할 거니까 행사를 못할 거잖아. 한 명당 몇 개씩? 20주씩. 됐죠? 곱해. 그럼 거기까지가 보상원가. 계산기를 두들기면은 172만 원이 나와. 남아있는 건 기간 전체 보상원가니까 누적 주식 보상 비용은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겠죠. 여기 가득 기간이 또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포인트겠죠. 여기서는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된다고. 그럼 요거 갖고 따지는 거지. 이건 예상 영업이익이니까 필요 없고 실제 누적 연평균 영업 성장률이 20% 이상이면 여기 이제 22%니까 20% 이상이 되겠죠. 2년 말에 가득된다. 그럼 여기 뭡니까? X2년에 가득이 된다. 1년치의 주식을 줬고 그럼 2년이 되겠죠. 가득 기간 2년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172만 원 곱하기 2분의 1 하면 86만 원. 첫째니까 뭐 당연히 누적이면서 단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X2년도 또 해보자. 100명 있고요. 지금까지 퇴사한 놈들은 8명, 5명. 앞으로 퇴사할 놈들은 3명. 다 빼는 거지. 지금까지 퇴사한 놈들과 앞으로 퇴사할 놈들은 행사를 못할 거니까 다 빼는 것이죠. 한 명당 20주, 20주. 뭐 단가는 뭐 당연히 뭐 1,000원밖에 안 났으니까 1,000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여율 당시 거로 가는 거죠. 이건 X년초. 뭐 주식 결정 스탁옵션은 X년초 부여율 당시 스탁옵션 공장가치. 여기서는 주식의 공장가치죠.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그럼 뭐야? 168만 원? 여기까지는 다 익숙한 거고. 말했잖아요. 핵심이 요 파란색이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실제 누적 연평균 영업이익. 그럼 뭐야? 요거지 뭐. 이건 다 예상치니까 다 필요 없는 데이터라고. 이거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그 연평균 되겠죠. 그럼 뭐야? 19%인가? 얘는 이제 19%가 연평균이야. 22 더하기 16 나누기 2 하면 19%잖아. 그 20% 안 넘어갔으니까 2년도가 아니라 15% 이상이면 3년도. 3년도네. 그럼 3년도. 그러니까 3년 중에서 2년 지났죠? 이렇게. 여기가 포인트라고. 다른 건 다 우리가 해본 애들이에요. 그럼 112만 원. 단기 누적 빼기 전기 누적이 단기 비용이 되겠죠. 그럼 얼마야? 26만 원. 예, 정답은 뭐 26만 원입니다. 됐죠? 4번. 그러니까 재무회계 30문제 중에서 뭐 2023년도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난이도가 뭐 재무회계 중에서는 한 탑3 안에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뭐 다른 건 다 우리가 다 공부해본 주제고 이 부분 요 2분의 3분의 요거 빼고는 우리가 다 해본 거니까 이것도 뭐 응용력을 발휘하면 풀려면 풀 수 있었겠죠. 넘어갑시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그 다음 이제 45번